네, 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정보만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일단 국내 증시를 MTS 시황으로 잠깐 살펴보고 4시간 뒤죠.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 관전 포인트와 그 결과에 따른 한국 증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라이브로도 진행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은 주요 증시 먼저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0.64% 하락한 3047, 그리고 코스닥이 3일 연속 상승이었죠. 0.33% 상승한 943포인트였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장초 0.08%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여전히 대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7%로 하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 시작했는데 역시나 FOMC 회의에 따른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 이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면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 0.04% 하락, 심천 종합지수 0.99% 상승, 니케이 0.02% 하락으로 아시아 증시 모두 횡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MTS 시황부터 보는데 그 전에 일단 해외 증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서머타임 때문에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쿠팡 최근에 상장일 이후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팡주들 중심으로 어제는 좀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인터넷 기술주들이 이렇게 힘을 좀 못 쓰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사실은 현재 조정 중. 전기차 관련해서도 테슬라도 장초에는 좀 2%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다 빠지고 있고, 피스컨은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 애플카와 이제 팍스콘과의 그 연관성 이슈 때문에 좀 다소 상승을 했고, 나머지 그 전기차 관련된 곳들은 특히나 이렇게 스펙 관련주들은 현재 1%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이고 전기차 섹터가 최근에 그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거품이 반영되어 있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이 상승한다는 건 반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쪽도 현재 뭐 약세고요. 태양광 쪽이 특히나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되지 않은 뭐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많이 키우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에서 5%까지도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이 좀 많이 나와야지만 상승을 하는 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런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게임스탑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관련해서도 제가 한 토요일 정도에 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일단 코스피는 종합지수가 0.64% 하락했는데 특징적인 걸 보면 대형주가 많이 하락을 했죠. 0.82%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재료로 움직인 개별주 종목 소개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코스피 우리나라 1위부터 13위까지가 모두 기술주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반면 이제 중형주, 소형주는 좀 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효성 TNC나 효성 첨단소재처럼 이제 그런 관련된 의류 의복 쪽, 섬유 쪽이 첨단 소재 쪽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40%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막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상승을 좀 했고 아무래도 이런 쿠팡 상장 이슈 이후로 그런 쇼핑몰에 대한 재가치 그리고 또 옥션이 사실은 좀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쨌든 뛰어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또 반대 이익을 좀 얻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반도체 섹터가, 배터리 섹터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오늘도 3.82% 빠졌고,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콘텐츠를 찍었었죠. 사실은 뭐 LG화학과 이제 SK이노베이션만을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많이 빠져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만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그 방송에서도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왜냐면은 LG화학이 어저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야만 장이 올라가거든요. 그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LG화학도 당연히 펀더멘탈 자체는 파괴가 되지 않아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어저께는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SK이노베이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매수했고 현재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다 특기 사항은 없었고, 오히려 삼성 SDI가, 사실은 삼성 SDI는 폭스바겐이 말한 각형 배터리 생산업체가 아니거든요. 중대형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많이 빠졌어요. 어저께는 좀 버텼는데 오늘은 오히려 6% 정도 빠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죠.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몰리는 종목들을 우리도 사야 되고요. 코스닥 전체 보면은 뭐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종근당 그 경고약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대로 그 혈장 그 치료제인 이제 셀트리온 쪽이 이제 좀 반대로 좀 떨어지게 됐고, 근데 종근당도 좀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좀 허가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사실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효성 TNC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외국인들도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최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1.92%, 월요일에 6.42%, 5.6%, 2.41%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언제 가도 꼭 가거든요. 이렇게 전고점도 뚫었고 현재 굉장히 높지만 오늘 같은, 그렇다고 이제 추매할 타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가 돼서 5분틱으로 봐도 좀 이렇게 많이 빠졌죠. 고점 했다가 이제 많이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좀 관망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이 오면은 추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약세고, 코스닥, 오히려 코스닥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오히려 낮고요. 현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잘 가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근데 이것도 오늘 FMC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전히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현대위아, 뭐 기아차, 현대차 다 실적도 괜찮고 좋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오히려 발표되는 4월쯤 되면은 아무래도 반등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을 저는 이제 어저께 투자한 이유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 7만 주 정도 들어와서 저는 했고, 오늘은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배터리 주에 비하면은 좀 잘 버텨줬다. 그래서 뭐 1.6%까지 장중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저께 좀 저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 한 2.5%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주들을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이런 곳들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그 방송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봇주, 뭐 항공우주 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주식들인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FMC 그 불안정성 때문에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마켓컬리 관련된 주들 중에서 오늘 한국 FMC가 좀 많이 빠졌죠. FMB가 많이 빠졌고, 아무래도 이게 좀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제가 마켓컬리 관련한 콘텐츠도 3일 전쯤에 찍었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 상장이라는 말들이 작년 연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 연내 상장이라고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찍 재료가 소멸된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뜨게 된다면은 거기 그때는 상승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이런 팜스토리 이런 거는 사실은 마켓컬리 관련해서 떴다기보다는 그 농수산물 지금 사료 쪽이 최근에 그 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뜬 거기 때문에 뭐 재료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재료 쪽으로.
관련돼서 오늘 뭐 세하도 그렇고 하림도 그렇고 다 관련해서 그쪽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상승을 한 거고, KC피드도 마찬가지고요. KC피드도 양계, 양돈, 뭐 추구용 이런 배합사료 이전 쪽이죠. 그래서 식재료 관련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래세 벤처 투자가 제가 이제 콘텐츠를 한 3일 전에 찍었었죠. 좀 아쉬운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정리를 했거든요. 어저께. 왜냐면 저는 그 정리선을 마이너스 3%로 보는데 사실 어저께 마이너스 3%가 됐어요. 제가 산 지점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익절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벤처 투자가 아쉬웠던 게 어저께 네오이뮨텍이 상장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따상에 가까웠거든요. 따상에 가까워서 거기에 대한 지분 보유를 5.4%나 하고 있으니까 좀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창투사 쪽이 뭐 미래에셋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경험이 되겠죠. 제가 창투사 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창투사들이 쿠팡 관련주, 마켓컬리 관련주, 그다음에 또 리디북스 관련주, 크래프톤 관련주, 야놀자 상장 관련해서 모두들 다 상승이 좋았어요. 월화만 해도 뭐 10몇 프로, 한 20몇 프로 이렇게 상승한 곳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다 빠졌죠. 뭐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다가 이렇게 상한가 치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정이 왔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높게 상승한 후에 전부 다 이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창투사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좋은 편이고 재무제표는 좋은 편인데, 이렇게 사실 창투사가 조금 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쿠팡 뉴욕 상장 이후에 워낙 가치가 많이 뛰었잖아요. 100조 가까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마켓컬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리디북스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미국 상장을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많이 상장은 했는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과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측일 뿐이고 준비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매출액 공시도 보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증감률도 이렇게 좋고 한데도, 근데 사실 창투사들은 대부분 다 좋긴 하거든요. 실적이 나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주나 가치주와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창투사는 어떻게 보면 창투사 자체만의 좀 그런 것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앞으로 잘 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장기 보유하기도 좋은 주식인 것 같고, 제가 일단 정리를 했던 거는 저는 일단 마이너스 3%가 제가 손절점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당연히 추후에 저점으로 매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 뭐 풍력 관련 다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대선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윤석열 테마주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특히나 많이 빠졌네요. 5% 정도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이 정도는 사실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매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많이 빠졌을 때 보유하고 있다가 뭐 이런 대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또 큰 상승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도 이슈가 뜰 때만 올라가는 거고, 뭐 디즈니 플러스, 쿠팡, 제가 쿠팡 관련주 참 볼 때마다 좀 아쉬운데, 이제 동방 콘텐츠도 제가 어제 바로 올렸었죠. 아무래도 정리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한 이후에 어제도 제가 정리할 것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쿠팡 이슈 있기 전 수준으로 저는 이제 사실 60일 이동평균선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 한 5,700원 정도라서 그때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재료 소멸한 건 확실하니까 뭐 쿠팡 주가가 3.4%나 올랐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했으니까 더 손절폭을 키우기보다는 저는 좀 정리를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좀 별도로 움직인 종목들은 오히려 뭐 KTCS나 KTH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콘텐츠 다룰 때 뭐 신임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좀 뭐 에마우스와의 합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지만 단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일정 부분 좀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TH 같은 경우는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덜 빠진 것뿐이고요. 거의 이것도 쿠팡 상장 이슈 전 수준으로 지금 거의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그만큼 많을 거고,
하지만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의 횡보를 거듭하다가 이제 상장 이슈나 아니 상장이래 그 합병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도 뭐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임 사장이 되면서 좀 더 기대감을 갖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진행되는 FOMC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FOMC 회의는 미 연방 준비 이사회 회의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 회의에서 뭐가 정해지냐를 보면은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다음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코스피 조정 이유를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일단 FOMC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월스파고 증권사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2.25%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한 1.6% 정도 됐는데도 기술주들이 막 폭락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연말에 한 2.25%까지 올라갈 것으로 물론 예상일 뿐이지만 예상을 했고 이제 그 근거는 어쨌든 CNBC 방송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다뤄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또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해석해 보면 결국엔 또 기술주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양책이나 유동성으로 풀린 그런 자금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백신 투여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죠. 물론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가속화되고 있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3월 4일 마지막 발언이 뭐 최대 고용과 2.0% 인플레이션 목표 위에서 갈 길이 멀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부양책 옹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적었는데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래서 결국 발언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 뭐 특히 뭐 몇 퍼센트, 3, 4%까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뭐 예측을 한다면은 연준이 아무래도 통화 완화 정책을 기조를 이제 좀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증시 또 나아가서 코스피에도 악영향이 있고요.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라도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전망을 기존처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뭐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고 오히려 최근에 조정 중이었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3위까지가 모두 기술주기 때문에 그 최근에 하락했던 대형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실적주 위주로 간다는 거는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으로 약세고 이제 금융, 여행, 레저 업종 모두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나오진 않잖아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약세.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구별하는 방법은 당장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이나 이런 데처럼 아니면은 코로나가 끝나야지 나올 기업인지 이 두 가지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의 변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좀 중단되고 있죠. 혈전이 생성되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이 여파가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뭐 경기 민감주에는 또 반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파월 의장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술주 섹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다시 상승을 할 것이고 경기 회복이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시에는 경기 민감주인 뭐 금융, 건설, 조선, 해운, 쇼핑,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효성그룹처럼 3종목이 모두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3일간. 최근에 이제 조정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좋은 그리고 4월에 결국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앞으로 지금 3월이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 남았지만 그 거래일이 그때 다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냥 떠오르는 거는 LG전자, 카카오, 뭐 기아차,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효성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향은 뭐 이쯤으로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 서울 건대입구역에서 진행을 하는 강의고, 일단 오프라인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요. 모두 마감이 되었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되는데,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질문은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버벅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직장인이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종류들, 그리고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 동향, 투자 팁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사하면서 뭐 대학에서 법학연구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부동산 전망, 그다음에 소액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전략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PPT 장표가 한 80장 정도 돼서 빠르게 진행될 듯 하고, 라이브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못 본 분들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젊은 부자들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강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재테크 스터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